안녕하세요. 범브랑부터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잭슨홀 연설 앞두고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 새벽에 치솟았다가 다시 이게 밑으로 조금 내려서고 있는데요. 심상치가 않죠. 환율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큰 이유는 앞으로 페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 아마 기준금리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금리 자체를 이제 뭐 아예 내릴 생각을 원천적으로 안 해버리니까 뭐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달러가 전통적인 뭐 안전자산이잖아. 그런 쪽으로 주식 시장의 자본 흐름이 이제 달러 쪽으로 이동하는 이 시장 무브먼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1399원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1404원까지 뚫었었죠. 아마 여기 상시적으로 열어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율 변동성은 결국에 가서 주담대 금리를 계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뭐 지속적인 가상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담대 금리를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질 계속되면 기존의 차주들 상당히 금리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대출 규제 6억 원 상한선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서 대출 받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난공불락 같은 어떤 이 신축 분양 아파트를 사는데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만큼 고분양가의 가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무리해서 또 살 이유도 없고, 6억 이상 대출을 받아버리면 정말 인생 맷돌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이걸 밟고 풀악셀을 더 더블로 밟아가지고 가속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리스크가 가득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좀 잘 나가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코스피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거 지금 관세 협상도 확실하게 25일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어떤 협상을 이끌어낼지, 그 어떤 향배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엄청난 매도세로 일괄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1조씩 팔아 제꼈던 그런 이 스탠스는 버리고 확실하게 순매도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앞으로 관세 영향과 금리, 환율, 또 경제 기저의 여러 가지 현상들 따글따글 모아서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판세가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무튼 코스피 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그런 어떤 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 바로 FOMC의 회의록에서 기록됐듯이 인플레 더 위험할 수 있다. 관세 영향을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미국 지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이후로 확실하게 이제 관세의 어떤 영향을, 임팩트를 딱 받고 튀어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황당한 어떤 지표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파월이 잭슨홀 연설 이제 불과 20시간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파적 발언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금리나 쪼아대고 있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가 끝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인플레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나 역으로 다시 금리 인상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있을 만큼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트럼프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 와중에서도 매파적 발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 기저의 현상이 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혁원 후보자,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모두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앞으로 LTV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효과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명확하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LTV는 규제 지역 40% 이하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감원이 또 금융위와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주에 중요한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다는 워딩까지 던졌는데, 물론 조직 개편 하는 어떤 그런 일정 부분의 파이도 공개를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LTV 부분도 살짝 뭔가 카드를 꺼낼지 말지가 고민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쭉 올라갔던 게 완전히 확 떨어지는 어떤 추세로 가다가 또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KB 시세 역시도 그닥 시원하게 집값 자체가 정상궤적으로 좀 내리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적 하향성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6월 27일이니까 거의 이제 2달 정도 돼 가네요. 이 2달 상간의 규제가 그래서 약발이 제대로 먹혔지만 앞으로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그리고 확실하게 면도날 같은 규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분명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아파트 시장은 정상적인 궤적으로 가느냐, 다시 어이없는 폭등으로 갈 수 있느냐는 이 분수령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아파트값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굉장한 경제적 이 하방 압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65% 이상의 자본이 지금 묻혀 있고 황금성이 결여됐습니다. 대부분 빚이고 부채고 이게 결국은 부실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기존에 서 있던 경제 모든 이 생태계 자체는 외부적 변동 요인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 여기부터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경제 자체는 완전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집값 정상화가 절실하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가 지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제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도 좀 살짝 또 계속 상승폭이 감소가 되고 있죠. 0.09. 수도권도 내려왔고 지방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확대가 되는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세입자라면 아니 이제 현금 몰빵해서 세입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빡빡해, 금리도 어려워,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에서 굳이 아파트, 그것도 신축 위주로 입지 좋은 강남권 위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남은 돈 차라리 월세로 들어가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모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몰빵해서 전세가로 그냥 눌러놓고 있으면 4년 동안 그 돈이 묶이게 되는 건데 이자 한 푼도 못 받잖아. 지금 예금금리 낮다고 하지만 은행에 집어넣으면 전세가로 그냥 묻어둔 돈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은 더 나오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서울 실거래가는 구로구, 노원구, 양천구 중심으로 해서 3억 2억 정도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거래 상간인데 약간 브레이크를 좀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하향 추세가 좀 확실하게 뚜렷한 선이 굵은 모습으로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 떨어졌다가 조금 약간 보합세로 가는 듯한 어떤 인상도 주고 있고요. 전세가는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20억, 10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가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버텨낼 수가 없지. 결국에 가서 이제 9월달 되면 집값이 아마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섭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폭락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폭락은 죄다 상승분이다. 상승분도 어떤 상승분이다? 너무 이상하게 올라버린 호가에 근거한 사인 간의 이게 작전 세력인지 정상거래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뭔가 밑돌개고 빠지고 밑돌개고 빠지고 해서 최고가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거래가에 기준한 그런 어떤 상승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10억 20억 빠져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상승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폭을 또 큰 파이로 깨져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권 역시도 지금 용인시, 화성시, 광명시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 대주 피오리 2단지 9억 3천 하락했고요. 동탄 린스트라우스 6억 6천,
6억 8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도 6억 5천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경기권이 확실한 어떤 5억 이상의 하락 파이를 보여준다는 건 앞으로 맞이하게 될 9월 상당히 집값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도 마찬가지죠. 수원시 광교 7억 8천, 그리고 군포의 레미안 6억 3천 정도. 거의 이제 50%에 달할 정도로 지금 아파트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란 얘기죠. 집주인들이 지금 세입자 다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전세가 내려야 됩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자금 태거 대출도 1억 이상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출 부분에서 이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어떤 경색 국면은 결국에 가서는 자금이 막히게 되면서 전세나 매매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수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일단 의자를 뒤로 길게 빼고 관망하시되 공격적으로 관망하시라. 공격적으로 관망하시라는 얘기는 틈새와 우회로가 나오면 반드시 진격을 하셔야 돼요. 진격의 거인처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진격하는 거는 뭐 영끌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틈이 딱 벌어졌다 생각하시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 딱 벌리고 버버버버 하다가는 결국에 와서는 기회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과천주암 공공부장이지 않습니까? 125대 1. 그죠? 여기 가격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이 지금 뭐 15억, 20억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버리니까 본 청약률이 뭐 96.5% 찍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막 소나게 쏟아질 때는 어디 쪽으로 뛰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대로 뛰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뛰는 이유는 내가 뛰자마자 비가 딱 그친다는 그런 어떤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지금 집값이 흔들흔들거리고 떨어질 그런 찰나에 있는데, 아, 내가 이 고점에 잡아도 두세 배 더 오를 거라는 아주 기괴한 생각들을 지금 그동안 그 기괴한 생각들이 팩트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엉망진창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기대감을 다 충족시킬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값이 그 이상한 기대에 부응하는 상승세를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당연히 모래성비에 지은 집이죠. 그 가치 자체가 어떻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요 단지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SH 청약 사이트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데, 여기 대부분 서울 요지, 그러니까 도심에서 가장 교통환경이 좋은 곳 위주로 딱딱딱 포스트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당첨되면 뭐 로또 하는데 로또 분양 이상 버금가는 굉장한 저가에 내가 30년 동안 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죠. 자치구별 모집 인원 보면 강동구가 431가구, 강동구 선호도 높은 곳이죠. 강남구 53가구, 그리고 마포구 76가구, 서초구 55가구, 그리고 성파구 127가구, 성동구 8가구.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강남 상구와 마용성에서도 공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고, 신청 접수는 10월 7일이니까 좀 시간이 있습니다. 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 무주택자로서 상당히 자격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겠죠.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간 거주하는, 그것도 뭐 18만 원에서 40만 원 월 임대료밖에 안 되는, 뭐 강남, 서초, 송파에, 그리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확실한 인프라를 또 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득 기준 좀 잘 따져보시고, 소득 기준이 그렇게 낮지를 않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이.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는 소득 기준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또 접근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산 기준 역시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입주자 선정 방법 50 미만은 조금 소득 기준이 빡빡하게 보이죠. 근데 60 미만은 소득 기준이 그래도 많이 올랐어. 옛날에는 형편없었거든. 2인 가구 뭐 100만 원, 3인 가구 200만 원 이랬는데
요새는 400, 500, 거의 600까지 지금 이를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확대가 됐다. 일단 임대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는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임대 아파트인데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당첨된 사람들 저는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 신청 가능 지역 거주자는 서울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겠고요. 50 미만, 50 이상 소득 기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강남구의 강동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세곡지구 나오고 있고요. 강일지구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역을 끼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 메리트가 크다. 레미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장지역을 지금 끼고 있는 거의 뭐 송파구 입지죠.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덕 리엠파크 강동구에 위치한 이곳은 또 강일역을 또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활 환경 자체가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하지만 소셜 믹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도 안 나. 그렇죠? 그리고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는 뭐 마곡역이 너무 가깝죠. 그리고 송정역도 가깝다. 두 개의 역을 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점도 있고,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서초 네이처힐,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이처힐. 양재 시민의 숲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송파 파인타운 역도 문정역이 가까운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좀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한 어떤 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하게 나오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증금이 1,400에서 7,500밖에 안 됩니다. 1억 이하죠. 그리고 임대료는 18만 원에서 46만 원입니다. 야, 이거 거저잖아.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마포구, 성동구까지. 그죠? 18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지금 서울 임대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그 정도로 천정부지르지 뭐 오르고 있는데 보증금도 싸. 보증금도 뭐 2, 3억대가 아니잖아. 전혀. 충분히 내가 내 어떤 소득 기준에 근거해서 자격 조건 갖춘다면 이거 지원 안 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진짜. 유의할 사항은 지금 가산, 그러니까 소득 및 자산 가산은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공급단지 정보 검색은 홈페이지 주소 딱 치고 들어가시면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 세대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 순번대로 공급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확한 입주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산 추첨입니다. 단지 및 동호가 결정이 되겠고, 그러니까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는 50 미만만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산정 시점은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 청약 신청 뭐 세부 일정 쭉 나와 있는데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 참고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한 1,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 미만과 50 이상, 그리고 50 공급 일반, 50 미만과 50 이상 9월 17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선순위하고 후순위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선순위가 뭐 굉장히 유리하죠. 후순위는 그냥 일단 던져 놓는 거니까 9월 2일과 5일 사이에 이제 접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8월 20일 날 나왔고요. 접수 기간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임대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서 나오는 임대 아파트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경기권에서 나오는 어떤 수도권 외곽에 전혀 교통 입지의 어떤 접근성이 없는 곳들은 좀 이렇게 걸르셔야 되고, 요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라. 무주택자라면 이 무주택자만 받는 혜택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혜택 받아야 되잖아. 내가 세금 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구축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는, 또 더 좋은 어떤 분양 기회가 올 때까지는 30년간 거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기획그쵸.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간당간당합니다. 동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시중은행도 계속해서 가상금리를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더욱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겠죠. 무리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국민임대 같은 이런 아파트들 서울의 요지에서 나오잖아. 대부분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 뭐 주변 인프라 시설 충분히 누리면서 30년간 거주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적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